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많은 중년 시니어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골다공증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이고, 요즘 허리가 자꾸 아프네. 키가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은데.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질까봐 무서워. 이런 걱정들 정말 많이들 하시죠?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문턱에 발가락만 걸려도 골절될까봐 조마조마하다고 말이에요. 골다공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왜 생기는 건지,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골다공증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우선 이런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 남성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숫자죠?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골다공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또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꾸준히 관리하면 우리의 뼈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70대 할머니 한 분은 20년 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지금도 정정하게 지내고 계세요. 뼈 나이가 오히려 젊어졌다는 소리까지 들으신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들을 간단히 미리 말씀드릴게요. 먼저 골다공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몸의 뼈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뼈를 집에 비유해서 설명해드리면 정말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골다공증이 왜 생기는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이상하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신호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골다공증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운동법, 식사법, 생활습관까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잃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차곡차곡 저축하듯이 건강도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뼈 건강 저축통의 소중한 첫 번째 동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골다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골다공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이라는 말을 한번 쪼개서 살펴볼까요? 골은 뼈골자, 다공은 구멍이 많다는 뜻, 증은 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즉,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뼈가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많은 분들이 뼈를 단단한 돌덩어리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뼈를 스펀지 케이크에 비유해 볼까요? 스펀지 케이크를 자르면 안에 작은 구멍들이 많이 보이죠? 우리 뼈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에 작은 구멍들이 촘촘히 나 있는 구조입니다. 건강한 뼈는 스펀지의 구멍이 작고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에 걸리면 이 구멍들이 점점 커지고 많아져서 마치 바람 잘 통하는 성긴 그물처럼 변해버려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젊을 때 내 뼈는 단단한 치즈 같았는데 지금은 구멍 뚫린 치즈가 된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정말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뼈가 평소에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뼈는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듯이 뼈가 없으면 우리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두 번째로, 뼈는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가본 역할을 합니다. 머리뼈는 뇌를, 갈비뼈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죠. 세 번째로, 뼈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칼슘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은행 금고처럼 칼슘을 보관했다가 몸에서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거예요. 네 번째로, 뼈 안쪽에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혈액을 만들어냅니다. 뼈 속 골수라는 곳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가 골다공증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집니다. 건강한 뼈가 단단한 나무젓가락이라면 골다공증에 걸린 뼈는 마른 나뭇가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만 힘을 가해도 뚝 하고 부러지는 거죠. 실제로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기침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도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그냥 걷다가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약해지면서 등이 구부러지거나 키가 작아지기도 해요. 척추뼈가 눌려서 납작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키가 작아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골다공증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를 죽은 조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뼈는 매일매일 새로운 뼈를 만들고 오래된 뼈를 분해하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마치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재개발 과정과 비슷해요. 젊을 때는 새로 만드는 뼈의 양이 분해되는 뼈의 양보다 많거나 같아서 뼈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해요. 새로 만드는 속도는 느려지는데 분해되는 속도는 빨라지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뼈 분해가 더욱 빨라집니다. 이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드릴게요. 뼈가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것은 적절한 관리를 하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제가 아는 60대 할머니 한 분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서 꾸준히 운동하고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신 결과 3년 후 검사에서 뼈 밀도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결과를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좋아진 경우는 드물다고 칭찬하셨다고 하더군요. 골다공증은 조용한 질병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뼈가 약해지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정기적인 검사와 예방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골다공증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통계부터 보실까요? 우리나라 50세 이상 인구 중 골다공증 환자가 약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여성이 270만 명, 남성이 30만 명 정도예요. 정말 많은 수죠. 더 놀라운 건 이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골다공증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골다공증 환자 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허리가 아프고 키가 작아지는 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골다공증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말이에요. 만약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하시더군요.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골절 때문입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가 세 곳 있어요. 손목, 척추, 그리고 고관절입니다.
손목 골절은 넘어질 때 손을 짚으면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냥 살짝 넘어졌는데 손목이 부러졌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척추 골절은 더욱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기침을 하다가도 척추뼈가 주저앉을 수 있어요. 이때 극심한 허리 통증이 생기고 등이 굽거나 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고관절 골절입니다. 넙다리뼈와 골반이 만나는 부분이 부러지는 건데 이는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면 1년 내 사망률이 20%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설령 생존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전처럼 자유롭게 걸을 수 없게 되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고관절이 부러지셨는데 그 이후로 휠체어 생활을 하시게 되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인생을 바꿔버렸다고 말씀하시며 많이 속상해 하시더군요. 하지만 골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골다공증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먼저 만성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허리나 등 쪽에 지속적인 아픔이 생겨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져요. 잠을 잘 때도 불편하고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기도 힘들어집니다. 또한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뼈가 부러질까봐 무서워서 운동이나 외출을 꺼리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뼈도 더 약해집니다. 심리적인 문제도 생겨요. 언제 뼈가 부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우울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자신 있게 하던 일들도 무서워서 못하게 되니까 자존감도 떨어지죠. 사회적인 고립도 문제입니다. 외출하기 무서워서 집에만 있다 보니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사회활동도 줄어들어요.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골절이 일어나면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요. 또한 간병비나 생활보조용품 구입비 등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죠. 제가 아는 한 가족은 할머니의 고관절 수술과 재활치료로 몇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미리 예방했다면 이런 비용을 쓸 필요가 없었을 텐데라고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골다공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뼈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뼈 밀도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뼈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실제로 같은 나이라도 뼈 건강 상태가 천차만별입니다. 70세인데도 50세 수준의 뼈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60세인데도 80세 수준으로 뼈가 약한 분들도 있어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생활 습관과 관리 방법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골다공증을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뼈가 20%, 30% 약해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50% 이상 약해지면 그때서야 골절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드러나죠. 마치 집의 기둥이 조금씩 썩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정기적인 검사와 조기 발견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50세가 넘으면 정기적으로 뼈 건강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아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골다공증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골다공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미 발생했더라도 진행을 늦추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골다공증 관리의 핵심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운동, 영양, 생활습관, 그리고 필요시 약물 치료죠.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운동을 해야 하나?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운동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뼈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은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몸무게를 뼈가 지탱하게 하는 운동이에요. 걷기가 가장 기본적이고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씩 주 5일 정도 걸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오늘은 동네 한 바퀴, 내일은 조금 더 멀리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계단 오르기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한두 층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조깅도 좋지만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대신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뼈를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져서 뼈 생성을 촉진해요.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제가 아는 65세 할머니 한 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으시는데 3년째 꾸준히 하시니까 뼈 밀도가 오히려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운동이 이렇게 효과가 있는 줄 몰랐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태극권이나 요가 같은 운동도 좋습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고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넘어질 위험도 줄여주죠. 수영은 어떨까요? 수영도 좋은 운동이지만 체중 부하가 적어서 뼈 건강만을 위해서라면 걷기나 계단 오르기가 더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영양 관리입니다. 뼈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이에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50세 이후 여성은 하루 1200mg, 남성은 1000mg 정도가 필요해요. 우유 한 컵 200ml에 칼슘이 약 200mg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유만으로는 하루 필요량을 충족하기 어려워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유제품인 우유, 치즈, 요구르트가 기본이고 멸치, 뱅어포, 새우 같은 뼈째 먹는 생선류도 좋아요. 두부, 콩, 깨, 녹색 잎채소인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칼슘 흡수를 돕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마그네슘이 있는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칼슘의 배달부 같은 역할이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야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하루 15-30분 정도 햇볕을 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자외선이 너무 강한 한낮보다는 오전이나 오후 늦은 시간이 좋아요. 음식으로는 등 푸른 생선인 연어, 고등어, 정어리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달걀 노른자, 버섯류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단백질도 중요해요. 뼈의 기본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살코기, 생선, 계란, 콩류 등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드세요. 반면에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과도한 염분, 카페인, 알코올은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짠 음식, 커피, 술은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탄산 음료도 뼈 건강에 좋지 않아요. 인이나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매일 아침 우유 한 잔, 점심에는 멸치볶음이나 두부 요리, 저녁에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꼭 드시더군요. 6개월 후 검사에서 뼈 밀도가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담배는 절대 금물입니다. 담배는 뼈 형성을 방해하고 뼈 손실을 촉진해요. 또한 여성 호르몬 수치도 낮춰서 특히 여성에게 해로워요. 과도한 음주도 피하셔야 해요.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매일 많이 드시는 것은 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뼈 재생은 주로 잠들어 있을 때 일어나거든요. 하루 7-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뼈 손실을 촉진해요. 명상, 독서, 음악 감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 보세요. 넘어짐 방지도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집안의 문턱을 제거하고 미끄럽지 않은 슬리퍼를 신으시고 화장실이나 계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밤에 화장실 갈 때를 위해 조명도 충분히 밝게 해두시고요. 네 번째, 약물 치료입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은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이에요. 뼈가 분해되는 것을 억제해서 뼈 밀도를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여줍니다. 호르몬 치료도 있어요. 특히 폐경 초기 여성에게 효과적이지만 부작용 위험도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도 많이 사용됩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약물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약만 먹고 운동이나 식단 관리를 소홀히 하면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정기검진의 중요성. 50세가 넘으면 2-3년마다 뼈 밀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간단하고 전혀 아프지 않아요. X선을 이용해서 뼈의 밀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검사 결과를 T-스코라는 수치로 나타내는데 -1.0 이상이면 정상, -1.0에서 -2.5 사이면 골감소증,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미리 발견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공 사례들. 실제로 골다공증을 잘 관리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한 분은 65세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후 매일 아침 1시간씩 등산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체력이 늘면서 지금은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건강하세요. 등산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분은 골다공증 때문에 우울해 하셨는데 요가를 시작하면서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셨어요. 요가를 하니까 마음이 평온해지고 몸도 유연해졌다고 하시더군요. 70대 할아버지 한 분은 손주들과 함께 산책하는 것을 일과로 정하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걸으니까 운동도 되고 가족과의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춤형 관리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를 타시면 되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칼슘 보충제를 나누어서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골다공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1. 골다공증은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골다공증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같은 나이라도 뼈 건강 상태가 천차만별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젊을 때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면 건강한 뼈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핵심 포인트 2. 조용한 질병이므로 정기검진이 필수입니다.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했죠. 증상이 거의 없이 진행되다가 골절이 일어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0세가 넘으시면 증상이 없더라도 2-3년마다 뼈 밀도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성공적인 치료의 첫걸음이에요. 핵심 포인트 3.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특히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이 뼈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요.
하루 30분, 주 5일 정도의 꾸준한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력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뼈도 함께 강해져요. 핵심 포인트 4.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인 칼슘과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칼슘은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멸치, 새우 같은 뼈째 먹는 생선, 두부, 녹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거나 등 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5.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입니다. 담배는 절대 피우지 마시고 과도한 음주도 피하세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집 안 환경도 안전하게 만들어서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세요. 문턱 제거, 미끄럽지 않은 슬리퍼, 충분한 조명, 손잡이 설치 등이 도움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6. 골절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가장 큰 위험은 골절이에요. 특히 고관절 골절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예방과 관리를 통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7.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뼈는 죽은 조직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 만들어지고 분해되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관리를 하면 언제든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뼈 건강을 개선한 분들의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천 방법 요약.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해야 할 일. 30분 이상 걷기, 처음에는 10분부터. 칼슘이 풍부한 음식 섭취하기. 15-30분 햇볕 쬐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주 단위로 해야 할 일. 근력 운동 2-3회. 균형 감각 운동, 태극권, 요가 등. 년 단위로 해야 할 일. 뼈 밀도 검사 2-3년마다. 전반적인 건강 검진. 피해야 할 것들. 담배, 과도한 음주, 과도한 카페인, 염분, 넘어질 위험한 환경. 성공의 비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갑자기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가셨죠. 둘째, 꾸준함을 유지하셨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셨어요. 셋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셨어요. 혼자서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고 식사 관리를 하시더군요. 넷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골다공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치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저축을 하듯이 매일매일 조금씩 건강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벌써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70대, 80대에 시작해서도 뼈 건강이 좋아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운동을 못했다고,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뼈가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벌써 우리의 긴 여행이 끝나가네요. 오늘 이 시간 동안 골다공증에 대해 함께 알아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를 기억해 보세요. 골다공증이 무엇인지, 왜 무서운 건지 막연하게만 알고 계셨을 텐데 이제는 확실히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들을 간단히 되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병이에요.
우리 뼈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아지면서 약해지는 질병이죠. 하지만 우리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라서 적절한 관리를 하면 언제든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사실도 배웠어요.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조용히 진행되다가 골절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특히 고관절 골절은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도 알게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소식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골다공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이미 진행되었다 해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것 말이에요. 운동, 특히 걷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고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생활습관 개선, 정기 검진의 중요성, 그리고 필요시 약물 치료까지 포괄적인 관리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든 현재 뼈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한 뼈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의 성공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우유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점심에는 멸치볶음이나 두부 요리를 드시고 저녁에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드셔보세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15분 정도라도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며 산책해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해보세요. 우리 같이 건강해지자고 말하시면서 말이에요. 함께하면 더 즐겁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늦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의 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사랑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그 소중한 뼈를 잘 돌보는 것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 건강한 나무로 자라나기를 바라고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뼈가 여러분의 활기찬 매일을 지켜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